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개론 제 10강 상담 사례 보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의 상담 형태, 부처님법의 상담 형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께서 상담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안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안경 속에서 나타나는 상담 형태를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상담한 내용을 현대의 그 기준에 맞게 보면은 개별문답, 개별교설, 대중문답, 대중교설, 동료상담, 집단상담, 슈퍼비전 이렇게 7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총 잡안경에 1362개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개별문답이지요. 그리고 대중교설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별문답이 뭔지, 개별교설이 뭔지, 대중문답이 뭔지, 동료상담이 뭔지, 집단상담이 뭔지, 슈퍼비전이 뭔지는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문답. 이 개별문답은 오늘날의 현대 상담에서 보면 개별 상담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질문자, 즉 방문자 또는 내담자와 개별적으로 문답을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우리는 개별문답이라고 합니다. 잡안경 1362경 중에서 무려 541경의 개별문답이 나오고 있는데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또 대중교설이죠. 대중교설은 687경입니다. 교설이라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설법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상대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것을 교설이라고 한다. 설법이라 한다. 자, 개별문답의 형태가 4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질문자와 1대1 대면에서 개별적으로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요즘 뭐 개별 상담하고 똑같죠. 1대1 주고받으니까.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요즘 개별 문답을 할 때는 현대적인 개별 문답을 할 때는 누가 옆에 뺏어가는 사람이 없이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이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고 이 얘기를 이어가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별 개인과 1대1 면담을 할 때 주고받을 때 반드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안한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시자 안한존자가 주로 배석을 했으니까 요즘 현대 상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질문자와 이 대면을 하면서 질문을 주고받는데 그때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는 문답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안한존자가 항상 시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부처님께서 어떤 설법을 하는지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것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다문제일 많이 들었다고 다문제일 안한존자 그러잖아요. 안한존자는 기억력이 좋고 아주 많이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안한존자의 구슬로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었던 겁니다. 네, 그런 역할을 안한존자. 어떨 때는 안한존자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시아문하면서 그 스스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가세종과 질문자가 개별적 문답을 하다가 그때 여러 대중이 옆에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 대중들이 다시 그 사이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대중문답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대중들과 문답을 하다가 처음에 대중문답을 하다가 한 사람한테 딱
집중해가지고 질문을 계속 주고받으면 그 개별 문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4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아무튼 현대 개인 상담과의 차이점은 현대의 개인 상담은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와 개인의 성장만을 추구한다. 즉 현대 상담은 상담자고 내담자가 두 사람이 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하고 일주일 후에 또 하고 계속 1회 나눠서 1회기, 2회기, 3회기 이렇게 회기를 정해서 보통은 주 단위로 해서 하지요. 그렇게 해서 뭐 7번 했다면 7회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인식을 전환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그렇게 성장하도록 지도를 하고 끌어주는 거죠. 상담자가.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그 개인 하나에 국한하잖아요. 그럼 매일 비밀 보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경우에는 개별 상담은 여러 사람에게 누구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문답을 통하거나 아니면 안한 존자가 옆에서 대신 그 구슬로 전해주거나 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TV나 그 유튜브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심리 상담하는 게 있죠. 공개적으로 상담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이 그걸 듣고 저런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간접적인 그런 뭘 들어요? 교육을 듣는 것,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급 효과가 크죠. 우리 불교계에서도 법륜 스님의 정문적설은 매우 유명합니다. 대중이 많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통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법륜 스님이 탁 듣고는 즉시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깨우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옆에 듣는 청중들도 함께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문적설이 매우 그래도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법문이다, 또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교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교설, 개별적으로 교설하는, 교설은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것이고 일방적이죠. 그 개별 질문자가 질문 없이 내담자나 개별적인 그런 그 질문자가 질문 없이 부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냥 설법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설법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설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무문자설이라고, 묻지 않은데 스스로 말씀하신 데서 무문자설이라고 그래요. 무문자설. 그리고 설법 대상이 한 사람일 때에는 개별교설이 되지만은 설법 대상이 여러 청중이 많으면은 대중교설이 되죠.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대중교설이 687경이니까 가장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반 대중한테 설법을 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교설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일방적인 교설은 사실은 현대 상담은 그래 안 하거든요. 현대 상담은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강연 강의라 그러잖아요. 강연 강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 교설도 사실은 안 한다가 배석한 가운데서 항상 진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개별 교설, 개별적인 교설, 개별 상담, 개별 문답은 1362경 중에 541경이 있는데 개별적인 교설, 그냥 말로만 계속 이렇게 질문 없이 하는 거는 22경에 불과했다. 그게 문답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답법으로 주로 많이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답 앞에서 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대중들과 주고받는 말을 주고받고 대중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1362경 중에서 207개 약 15% 정도 상당히 많은 경우입니다. 대중문답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과 설법 청중 간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오고 갔습니다. 현대 상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대중 상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중 상담. 이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교수를 하면서 대중자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중들이 그의 응답함으로써 교설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들을 청중하는데 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문답을 바꿔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중이 답을 하고 부처님도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전하는 교설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대중문답의 경우고, 두 번째는 교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대중들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교설을 했어요, 먼저. 교설을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고 있을 때 대중들이 질문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부처님께서 교설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대중들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께서 여쭈겠습니다 하지요. 그렇게 해서 뭐든지 얘기하여라 할 때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중문답의 한 경우입니다. 또는 청중, 대중들이 많이 있는 중에 대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의문나는 그 문제를 질문을 먼저 던지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의 응답을 해서 교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중문답의 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대중문답 중에 가장 큰 것이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서 불교의 집단 상담은 현대의 집단 상담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요 포살과 자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뒤에 또 나옵니다. 어쨌든 불교 대중 상담은 상담자와 대중 간의 상담자하고 대중 간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현대 집단 상담은 현대 집단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끼리도 대화가 오고 가는 형태를 현대 집단 상담이라고 합니다. 구성원 간의 역동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한다. 이 내용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중문답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 개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집단 상담은 그림에 보이듯이 내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끼리도 상담을 하고 내담자와 상담자끼리도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것이 현대 집단 상담의 형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현대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런데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지 않고 내담자 느끼는 점을 내담자가 상담자가 툭툭툭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툭툭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어떤 생각이 드러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가 드러나냐고 하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담자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번뇌나 이런 것들을 그들끼리 내담자끼리 서로가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집단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하고 내담자 스스로 깨우치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치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단 상담은 청소년 집단 상담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대에서 집단 상담하는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 중독 뭐 마약이라든지 마약에 중독되다든지 뭐 등등 이런 많은 경우에 같은 동질적인 그런 집단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교감을 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집단 상담입니다. 그 대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대중 상담은 그런 게 아니고 상담자인 부처님 또는 부처님 제자 이런 사람들이 내담자와 내담자가 많죠. 많은 내담자가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내담자끼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 상담자, 불교의 상담은, 불교 대중 상담은 집단 상담 차이점은 내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대중 상담의 불교 대중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교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술은 일방적으로 법문하는 걸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스님들을 말하죠. 비구 집도 주로 비구 집단들을 대중이라고 그래요. 대중교술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설법하는 것을 말한다. 안경 중에 1362경 중에서 무려 637경의 약 46%지요. 가장 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처음에는 대중교수를 하다가 청중들이 설법 도중에 의문이 나면은 그 의문 나는 부분을 언제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픈 마인드 방식で언제든 질문 받아줍니다. 중간에 질문하지 말라고 끊는 법이 없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이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상세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술은 대부분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교훈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현대 상담과는 차이가 있다. 현대 상담은 집단 상담 경우에는 그 상담자가 내담자 직접 교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계속 이렇게 물어가는 겁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오늘 현재는 마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상대가 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해가면서 그들 하여금 스스로가 깨우치게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자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 현대 집단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동료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끼리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수행하는 방법이나 뭐 진리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논하면서 함께 동료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내용을 말합니다. 잡안경 중에서 1362기 중에 35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동료 상담을 할 경우에는 2명이 보통인데 2명을 초과하고 3명, 4명 되는 경우도 가끔 경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동료 상담은 어떻냐 하면 비슷한 연령, 경험도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경우에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뒤에 자신의 경험을 또래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어서 동료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돕는 그런 상담법을 동료 상담이라고 합니다. 같은 또래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 청소년이 내가 이런 처음에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착하게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자기의 경험을 쭉 얘기하면 비행 청소년들 같은 사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같은 그 유사한 경험을 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지금 가장 가슴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집단 상담은 드디어 이제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집단 상담은 현대적 집단 상담입니다. 생활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된 상담자,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적 훈련된 상담자,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상담을 많이 한 그 지도자가 동료들과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지도자가 직접 그 내담자한테 집단 내담자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일 하는 게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동료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각자의 감정이나 태도나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태도다, 이런 감정이 있다, 또 행동 양식이나 방식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고 탐색을 함으로써 이해하고 이해하고 더욱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고 합니다. 집단 상담. 이장호와 김장희 님이 쓴 1988년 집단 상담이란 책이 있죠. 자, 거기에서 집단 상담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그 불교의 집단 상담은 상당히 현대의 집단 상담과 불교의 집단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포살과 자자는 매우 유사합니다.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이 보름마다 15일 또는 29일 또는 30일 이때 보름마다 모여가지고 율장을 듣고 개를 설하고 율장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이 개를 어긴 것이 없는가, 있으면 그 보름 동안 개를 어긴 적이 있으면 개를 어긴 거 죄지요. 그 죄가 있으면 개를 어긴 것이 있으면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내가 선을 기르고, 선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개를 잘 지키는 거죠. 악을 없애는 건 자꾸만 개를 어기는 건 악을 짓는 거예요. 악을 없애는 의식을 우리가 포살이라고 한다. 출가 수행자들이 보름마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자라고 하는 것은 여름 안거, 한거지요. 성녀들이 4월 16일부터 7월 15일 백중날까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강원이라든지 또는 이 선방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뭐 주로 선방을 말했는데 선방에 모여가지고 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름 안거. 어찌 보면 꼭 참선만 하는 건 아니죠. 그때 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불을 하든지 해서 안 나오고 있으면 그것도 안거가 됩니다. 마지막 날 같이 공부하던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 의 이런 삼사를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참여하는 행석에 포살은 보름마다 하는 것이고 자자는 한것 동안에 수행자들이 했던 내용들 그걸 가지고 참여하고 하는 겁니다. 자, 비구들은 포살과 자자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행 정도를 점검을 하고 또 수행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풀지 못한 의문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해갑니다. 마치 집단 상담에 똑같습니다. 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포살과 자자에는 비구들뿐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몸소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집단 상담이 되는 거죠. 특히 자자는 현대 집단 상담보다도 한층 성숙일의 형태입니다. 즉 현대 집단 상담과 달리 그저 느낀 점을 피드백해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해 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내가 그동안에 이 한거 동안에
아니면 포살 동안에 내가 죄와 허물을 있으면은 지적을 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전혀 그런 허물과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죄를 어긴 적이 있느냐, 죄의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점검을 해주고 하는 형태를 말하지요. 죄와 허물을 지적하다. 뭐 이것도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윗사람이나 지도자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이 말.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면 그 다음에 뭐 수보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높은 아라한들 그런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 이 말. 전체 대중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 점이니까 보통 의식 수준이 높고 성숙한 집단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숙된 집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성숙된 집단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사나 포살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어쨌든 자사나 포살은 현대 집단 상담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은 현대 집단 상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있다. 이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포살과 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암경의 잡안경 제29권 807의 1사 능가라경에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2차 난갈라 수속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달 동안 자선하려 한다. 밥을 가져오는 비구와 부처님 공양 드시잖아요. 이게 가져오는 비구와 포살할 때는 부처님한테 이제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같이 이제 포살하죠. 보름하고 이제 29일 또는 30일 와가지고 이번 보름 동안에 내가 계를 이렇게 어겼습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하는 것 외에는 비구들이 내항하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포살할 때랑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포살할 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한때 대개 1년에 한철 정도, 2달 정도, 한 60일 정도는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자선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때 자선 수행을 부처님께서 스스로 호흡 수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호흡. 누가 와서 너희 스승은 무엇을 하였는가 물으면 호흡 수행을 하였다고 하여라. 이런 경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선을 할 때 호흡 수행을 겸한 것으로 경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정통한 전문 상담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담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을 우리가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제일 상담에 능한 사람이죠. 이 슈퍼바이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 수련생, 상담을 지금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습, 그 사람들이 상담 수련자들이 내담자를 만나서 뭘 합니까? 이렇게 상담합니다. 그 상담한 내용들을 기록되어 있는 그 일지 그런 걸 통해서 갖다 놓고 어떻게 상담했느냐고 묻고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물어보면서 슈퍼바이저니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실습 감독을 하는 거죠. 실습 경험에 대한 이론도 해주고 연구도 해주고 결과와 여러 가지 지도를 겸해서 해주는 겁니다. 특수한 교육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있을 당시도 이 슈퍼비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내담자가 없는 가운데 수련생에게 서가 세종께서 슈퍼비전 해주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게 내담자 없이 수련생한테 이제 예를 들어 몇 대 수련생이라는 법을 전하는 사람이 보세요. 법을 전하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예, 정법사들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전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법을 전해줬는데 상당히 먹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뭐 어려웠습니다. 내용.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설법하고 설득을 하였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했다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제 조언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시는 형태, 이런 것을 우리는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수련생과 내담자가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슈퍼비전에. 그러니까 수련생과 내담자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수련생과 내담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창 지금 공부를 하는 제자가 외도들하고 같이 서로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그 부처님 제자한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여라.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처님이 지도를 해주고 끌어주십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비교적 내용은 좀 짧았지요. 보통 우리가 한 강의 시간 한 40분, 50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52페이지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잡안경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잡안경은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까지 봤던 공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부처님의 상담 형태가 어째 보면 1362경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 봤더니 개별문답 형태 541경, 개별교설 22경, 대중문답이 207경, 대중교설이 687경, 동료상담이 35경, 집단상담이 2경, 슈퍼비전이 무려 33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이 잡안경을 공부만 잘 해도 그 내용들을 구분해 가면서 이 개별문답이구나, 개별교설이구나, 대전문답이구나, 대전교설이구나, 동료상담이구나, 집단상담이구나, 슈퍼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또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대중들 또는 개인들을 갖다가 깨우치고 의식전을 해주고 아란이라든지 이런 길을 이끌어 줬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개별 우리 강론에서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1강 잡안경 개설 중에서 불교 경전, 경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란야바람이 동승불합시다.